저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처음 단계에서는 이 저분자랑 히알루론산을 특히 앰플 타입으로 가장 먼저 쓰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 좋아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사실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은 너무 강조해서 다들 잘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줄고 블랙헤드도 많이 감소되는데, 자,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10,000원으로 피부 좋아지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자,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지를 아실 것이고, 실제로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 얼굴에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클렌징 방법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 피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자, 요즘 메이크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화장을 짙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분들도 메이크업을 필수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피지 발달이 많아서 안 그래도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데, 거기에 메이크업까지 해서 화장품들의 입자가 모공을 막게 되면 말 그대로 안에서 피지가 저류가 되어서 여드름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막 2중, 3중으로 하면서 그냥 클렌징 폼으로 대충 닦고 자는 경우에 트러블이 더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닦아낸다는 게 세게 막 뽀득뽀득 클렌징 티슈로 막 빡빡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오히려 여드름으로 인한 손상된 피부 장벽을 더 자극을 해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첫 번째,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면서 두 번째, 모공 안쪽까지 화장품 입자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커버력이 있는 메이크업 성분들은 대부분 오일을 기본 성분으로 합니다. 클렌징 워터는 워터여도 이렇게 오일을 녹일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클렌징 오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분 자체에 세정력이 있긴 하지만 사용 시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사용을 하죠? 물처럼 이 클렌징 워터는 줄줄 흐르기 때문에 화장솜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얼굴에 화장솜으로 얼굴을 한 많아봐야 5번 정도 닦아냅니다. 자, 이렇게 화장솜에 묻어있는 클렌징 워터 성분으로는 모공 사이에 끼어있는 화장품들의 소입자들이나 피지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또한 물리적인 마찰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일은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맨손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마사지 할 때도 오일 마사지를 할 때 피부 마찰이 덜 생기게 됩니다. 자, 즉 클렌징 오일은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면서 클렌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병원에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을 자가 세안을 시킨 다음에 레이저 시술이 들어가면 우리 화장품의 작은 입자들이 모공에 특히 저류가 되어서 이 레이저와 반응하는 현상을 쉽게 겪습니다. 자, 이러한 입자에는 우리가 얼굴에 톤업을 뜨게 하는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들은 아주 고운 하얀색 모래 입자처럼 되어 있어서 모공 사이에 잘 끼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워터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러한 작은 소입자들이 모공 사이에서 더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파운데이션, 컨실러와 같은 커버업을 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은 오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우죠. 우리가 옷을 세탁할 때 이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데 이때 원리도 기름을 사용해서 옷에 있는 기름때를 흡착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물빨래가 가능한 옷들도 옷의 섬유가 손상받기 싫은 제품일 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죠. 자, 오일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기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공 안쪽에 박혀있는 오일 성분의 메이크업 제품뿐 아니라 이 블랙헤드와 같은 피지와 노폐물들을 잘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코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에 블랙헤드를 줄일 때도 전 코팩이나 각질 제거를 하지 말고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클렌징 오일을 피지, 즉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에 충분히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차 세안의 1단계로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세안을 하는 동시에 코에 블랙헤드를 줄일 수 있지만 메이크업도 되지 않은 맨 얼굴에다가 매일마다 이 블랙헤드를 줄인다고 코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서 이중 세안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 표면이 너무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비정상화되면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코에 블랙헤드가 많은 분들은 국소적으로 이 클렌징 오일을 한 2, 3일에 한 번이나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꼼꼼하게는 문지르되 너무 강하게는 문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번 설명을 듣고 블랙헤드를 없앤다고 또 막 클렌징 오일로 막 코 주변에 너무 강하게 막 문지르는 경우에 이 코 부위의 불금증과 혈관 확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할 점 세 번째는 이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2차 세안을 클렌징 폼을 통해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이 묻은 홈이 있는 접시를 이렇게 퐁퐁으로 닦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기름은 피지, 블랙헤드이고 홈이 이렇게 있는 접시는 모공이 있는 피부로 가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퐁퐁은 클렌징 오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홈 사이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퐁퐁을 이렇게 대충 묻히고 이후에 이것을 충분히 닦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퐁퐁과 기름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홈 부위에 껴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렌징 오일이 피지와 섞여서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2차 세안이 확실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클렌징 오일 사용과 함께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바르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바르기입니다. 자,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4, 5개를 바르시는 분들은 겹치는 성분만 빼더라도 한 20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하루에 2번씩 발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미한 함량이 포함된 성분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접촉에 의해서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습 단계의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의 노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피부에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일리한 물질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물질들은 모공을 잘 막을 수가 있는데 이를 코메도제닉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우리 화장품은 넌 코메도제닉하다 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 코메도제닉한, 즉 모공을 잘 막는다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물질들이 없다고 해서 넌 코메도제닉한 것은 아닙니다. 즉 화장품에 어느 정도 보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포함된 오일 성분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의 모공 막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다들 막 촉촉한 느낌, 막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발림성 자체가 보습 능력을 항상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림성 자체를 좋게 느껴지도록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피부에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서 바르도록 교육을 하면 처음에는 좀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하시는데 이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시키도록 해보면 피부 상태가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 사용하기입니다. 자, 저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처음 단계에서는 이 저분자랑 히알루론산을 특히 앰플 타입으로 가장 먼저 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은 피부에 H2O, 즉 물을 막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가 주변으로부터, 즉 도포된 부위 주변으로부터 물을 빨아당기고 이 밀폐제라는 성분이 이 빨아당긴 물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밀폐를 해주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잘 지켜져야지 올바른 보습이지, 우리가 막 물 빨아당기는 함습제 성분만 여러 개 바른다고, 또 밀폐제 성분만 여러 개 바른다고 올바른 보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즘에는 초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입자가 아주 잘게 쪼개진 히알루론산이 어느 정도는 피부 깊은 층까지 투과되는 것들이 실험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앞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제가 이 기초 화장품에서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을 꼭 사용하라는 이유도 처음에는 물을 빨아당기는 초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는 함습제를 이렇게 앰플이나 에센스처럼 이렇게 리치하지 않은 타입으로 먼저 도포를 하고 이후에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성분으로 잘 밀폐를 해주는 것이 보습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부의 재생과 회복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 장벽 회복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 좋아지는 두 가지 방법, 바로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과 두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를 자주 바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집에서도 잘 지키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